이건 좀 이상하죠. 중동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한국의 원화였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된 이후 원화는 전 세계 주요 통화 43개국 가운데 거의 대부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통화 중에서 최약체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났는데 정작 싸운 사람들은 멀쩡하고 옆집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옆집입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는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치솟고 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통화는 오히려 버텼다는 점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문제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드러낸 한국 경제의 구조였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코스피는 역사적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현실에서는 경기가 좋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수출이 어렵다고 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즉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약 33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유동성과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실물 경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한 반에서 한 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서 평균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29명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럼 왜 한국이 유독 더 크게 흔들릴까요? 가장 핵심은 구조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나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바로 비용 문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되는 원가 상승은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리터당 1,600원에 넣었던 기름이 어느 순간 2,000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인도 부담이 커지지만 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물류비, 생산비, 원자재 비용이 전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한국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맞는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의 환율은 1달러당 1,472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한국 주식을 샀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오르면 주식을 팔고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이유도 단순히 경기 때문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손님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솔직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유리한 곳으로 움직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개입을 해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버티고 있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다. 실제로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지? 그 순간부터 환율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이건 물이 새는 집에서 양동이로 계속 퍼내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입니다.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까지 심화되면서 내수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젊고 빠르게 회복하던 경제에서 이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충격 자체보다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의 특징은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식고 경기가 식으면 일자리도 줄고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 반응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신용투자, 즉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는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구조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혼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민감합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다가 터지기 직전 상태와 비슷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크게 반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전쟁 영향이 아닙니다. 버티고 있던 구조가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 드러낸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시험받는 중. 이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글쎄요.